네, 안녕하세요. 나윤석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이죠,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트레일블레이저하고 집안 싸움 나겠다, 누구 하나는 죽는다, 이렇게 영상을 올렸다가 아주 댓글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회사가 잘 되길 바라고,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훨씬 더 많은 선택지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제가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욕하는 것처럼 심지어는 현대차 알바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뭐 진심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더 많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관심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트랙스 크로스오버 자체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트랙스 크로스오버입니다. 제가 오늘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시승하면서 확인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차가 트레일블레이저와 성격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이 차가 가성비가 진짜로 좋은 것이냐. 하나가 더 있네요. 그리고 이 차가 대중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초창기의 신차 판매 성공, 이것이 쭉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냐,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시승할 차는 트랙스 크로스오버 모델 중에서 액티브 트림입니다. 액티브 트림은 RS 트림하고 더불어서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상위 트림을 구성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RS보다는 이 액티브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맛과 멋입니다. 맛은 바로 이 18인치 휠 때문입니다. RS 트림 같은 경우에는 19인치가 장착이래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승차감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이 18인치가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한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어두컴컴한 광이 나는 부분, 이 티타늄 크롬 컬러의 액센트가 이 앞뒤 범퍼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반짝거리는 그냥 크롬이나 아니면 거무튀튀한 플라스틱보다는 좀 더 고급스러우면서도 뭔가 개성이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저는 분위기도 좋다, 그래서 멋도 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트림의 특징인 이 블랙 보타이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앞모습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이렇게 아래 위로 나뉜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현대차의 컴포지트 헤드라이트 구조죠. 이렇게 헤드라이트 부분과 DRL 부분이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다른 부분과 분리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헤드라이트의 광량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능성도 멋과 함께 같이 가는 거, 이 부분에는 아주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제 오늘은 그냥 헬리콥터 있는 거 그냥 무시하고 갈게요. 자, 측면에서 봤을 때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되게 심플합니다. 뭔가 과장되어 있는 장식은 많지 않습니다. 이 아래쪽에, 도 아래쪽에 있는 사이드 가니쉬 정도가 일단은 조금 독특한 라인을 만든다고 할까요? 그리고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쭉 와가지고서 이렇게 위로 쑥 올라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역동성을 살짝 가미했을 뿐, 데코레이션에 너무 신경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심플하다고 생각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클래딩의 경우도 적당히 두툼하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위에, 클래딩 위에도 이렇게 음각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SUV의 어떠한 그 러프한, 터프한 느낌은 좀 충분히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뒷바퀴 쪽이 보면은 휠아치에서 조금 이 부분이 좀 많이 뜬 것 같죠? 그래서 조금 차가 껑충해 보이는 느낌이 실제 목표보다도 더 납니다. 와, 오늘은 헬리콥터가 계속 날아다녀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제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것은 장식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실용적인 디테일에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여기 또 앞문 앞쪽에 보면 이렇게 실이 있어요.
이 실을 통해서 이 바람이 들이치는 것을 막아가지고 풍절음을 줄이려고 애를 썼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데에 있는 이 seal 같은 경우에는 요런 이음매 부분이 뭐 완전히 매끈하진 않지만 그래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하나 독특한 게 뭐냐면은 seal 부분이 보통 다른 차들은 요 문의 선에 맞춰서 여기서 만나거든요. 근데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살짝 어긋나 있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선과 여기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바람이 들이칠 수 있는, 그리고 소음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어긋나게 만들어서 덜 들어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은요, 우리 바닥에 집 지을 때 보면은 바닥이나 벽에 단열재 넣을 때 있죠. 단열재를 2층으로 넣을 때, 그럴 때 그 이음매가 서로 만나지 않게 어슷하게 넣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별얘기 다 아니에요. 그리고 뒤쪽의 오버행도 꽤 깁니다. 이거는 뭐 괜찮아요. 뒤쪽 오버행이 길어지면은 사실은 트렁크 공간이 넓어지는 거하고 상관이 있으니까요. 이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가 상당히 아주 공격적으로 생겨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래쪽 뒷범퍼 아래쪽에도 이렇게 티타늄 크롬, 이렇게 다크 크롬의 이 인서트가 들어가 있어서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RS 엠블렘보다 액티브 엠블렘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을 보겠습니다. 이 파워 트렁크가 이제는 소형차들도 다 기본이에요. 네, 트렁크 공간은 당연히 오버행이 길고 차체가 트레일블레이저에 비해서 큰 만큼 트렁크 공간은 깊숙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이런 공간, 이렇게 푹 파여 있는 부분도 실용적으로 쓰기는 좋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바로 이 아래쪽에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와, 휑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원래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야 될 부분을 비웠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그냥 냅뒀네요. 이게 시승차라서 이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아래 공간을 완전히 비워놨기 때문에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타이어 모빌리티 킷, 펑크 수리 키트하고 아주 최소한의 기본 공구죠. 얘는 뭐니? 여기에 컴프레서 들어가 있고, 여기에 실런트 들어가 있고, 저기 드라이버 있고, 견인골이 있고, 이런 식입니다. 요거는 깔때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이 트렁크 바닥을 들어 올린 다음에 어떻게 고정을 해야 될까? 사실은 난감하죠. 이게 딱딱한데. 그런데 방법이 없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렇게 차는 아주 아기자기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실용적인 부분은 좋습니다. 이렇게 고정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고정했는지 못 보셨다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네. 이렇게 고정하면 됩니다.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요즘은 트렁크 바닥을 2층 2단으로 쓸 수 있게 높였다 낮췄다 할 수 있는 그런 차들이 많은데,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그렇지 않았어요. 만약에 저라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좀 요 아래쪽에다 깔아서 설치를 하고, 요 아래쪽에다가 가이드를 하나 더 둬가지고 이 트렁크 바닥을 조금 더 낮춰서 쓸 수 있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뭐 바닥에 물건 무지하게 많이 넣을 거 없잖아요. 많이 넣어봐야 썩기나 하지, 잡소리나 나고. 그런데 이제 트렁크 자체를 좀 더 이렇게 깊게 쓸 수 있게 해줬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한 5cm 정도는 더 내려갈 수 있었으면, 그랬으면은 트렁크 높이가 충분히 더 깊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적재함 커버가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 적재함 커버가 좋은데, 이 적재함 커버를 빼서 바닥에 넣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짐을 많이 실어야 될 때 이걸 떼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떼어가지고서 어디다 놓느냐가 정말 처치곤란일 때가 있어요. 이걸 떼어서 잘못 놓으면 이거 자체가 짐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등받이 뒤쪽에 가서 딱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코나 SX에 그게 적용이 되었었죠. 자, 그리고 이 트렁크는 이 높이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트렁크 높이 조절 기능은 이 실내에 있어요. 아주 직설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맥스 4분의 3 오프, 이걸 눌러 가지고서 열 수도 있고요. 닫을 수도 있나? 오, 닫는 것도 되네요. 야, 좋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특히 폭스바겐 ID4 때문에 이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이 전동 트렁크가 안전 기능이 얼마만큼 있는지. 자, 머리 쪽 높이에서는 충분히 있었어요. 이제 팔 쪽 높이에서는 어느 정도 있는지. 네, 그리고 재미있는 것, 이게 좋은 것은 살짝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위쪽으로 초기 위치로 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보장하는 정도까지는 올라가되 이것이 불필요하게 많이 작동하는 것은 막아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 네, 이 안전 센서가 전체에서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논리적이지 못한 게 있어요. 스위치의 위치입니다. 자, 수동으로 할 때는 여기를 잡으라고 이렇게 해놓고 왜 스위치는 또 이쪽에 있을까요? 손을 써서 닫는다는 논리는 여기나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에 이 손잡이가 있었다면 스위치도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실내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뒷문으로 먼저 갈게요. 와, 오늘 헬리콥터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해해주세요. 자, 실내 공간은 대단히 넓습니다. 휠 베이스가 길어진 만큼 당연히 넓고요. 그리고 이 등받이 각도는 조절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넣든지 아니면 그냥 접든지. 접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 시트 쿠션이 얇아요. 그리고 앞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죠. 이거 접어지는 구조 아니고요, 더블 폴딩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만 한번 이렇게 딱 접는 겁니다. 이게 다고요. 그리고 안전벨트를 여기에다 이렇게 꽂아 놓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뒷좌석 각도도 상당히 충분히 누워 있고요. 그리고 공간 아주 넓습니다. 머리 위에 공간, 제가 그렇게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앉은 키만큼은 충분히 큽니다. 네, 여기가 충분히 넓고요. 이 주먹 1개 반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80 넘는 분이 뒤에 타셔도 그렇게 좁다는 생각 안 드실 겁니다. 대단히 넓어요. 자, 이제 무릎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무릎 공간도 여기 보시게 되면, 물론 제가 좀 앞으로 당겨 앉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뒤쪽으로 앉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공간 자체는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 넣는 것도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상당히 여유롭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뒤쪽에, 이 센터 콘솔 뒤쪽에 이제 이 에어컨 토출구가 있죠. 이것도 이제 상위 트림에만 적용이 되고요. 맨 기본 트림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 이제 USB 충전 단자가 있는데, 이 부분은 대단히 좋은 배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USB-C 하나에 USB-A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싸울 일 없잖아요. 아이씨, 오늘 케이블 A만 가지고 왔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요즘 USB-C로 거의 통일해가는 그런 분위기죠. 자, 그리고 이 시트 백 포켓이 이
조수석 의자 뒤쪽에는 있는데 운전석 뒤는 없어요. 이런 거 좀 너무 약하다.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도어 트림 같은 건 당연히 딱딱한 플라스틱이고요. 그리고 스위치의 감촉은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한 1리터짜리 물병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은 텀블러 넣어놓고 500ml 뭐 충분히 들어가고 남고요. 자, 그리고 이 바닥이 이렇게 판판하다라는 거, 이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을 파놨잖아요. 이 센터 콘솔 뒷부분이 이렇게 파놓은 부분이 다리가, 이 발이 지나가기가 편하게 해놓고 이런 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앞시트 아래를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턱이 있어요. 얘가 꺼집니다. 왜일까? 저기에다 신발 넣어놓으라는 소린가? 아니면 이 바닥을 더 낮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뒷좌석 바닥을 더 낮게 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뒷좌석에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암레스트입니다. 뭐 이 정도 차급의 암레스트가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커요. 이게 너무 넓어서 앉았을 때 옆구리가 찍힙니다. 저는 그냥 폭 한 요 정도만 돼줬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게 대단히 넓어요. 굳이 이 사이즈가 필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안쪽에 스키스루 같은 거는 당연히 없고요. 하여튼 요거 사이즈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어린이용 부스터 시트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능에 비해서 너무 크다. 그래서 실제 시트 공간을 잡아먹는다. 이거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실내등 스위치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나요? 여기가 오프, 온 있잖아요. 근데 오프, 이거 누르다 고장날 것 같아요. 안 눌려요. 온만 되고요. 문이 열렸을 때 열리는 거. 요거만 됩니다. 이게 디밍 타입이라는 거는 좋아요. 이렇게 서서히 켜지고 서서히 꺼지는. 그런데 이제 아예 오프를 해놓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문 열어도 안 켜지게. 그 부분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 LED는 안 되나? 아니면 색깔이 좀 밝은 전구 쓰면 안 되나? 자, 이 앞좌석. 예, 앞좌석은 됩니다. 앞좌석은 오프 됩니다. 근데 뒤에만 안 되는 거죠. 야, 뒷좌석 가운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앞좌석을 사진 촬영하기가 이렇게 편한 차 처음입니다. 아주 판판하고 좋습니다. 인테리어의 분위기는 상당히 모던합니다. 그 모던한 것의 중심에는 요 디스플레이 구성이 바뀌었다는 거. 그러니까 8인치 컬러 디스플레이, 11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하나의 판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 요렇게 기와장 겹쳐지듯이 이렇게 연결한 거 사실은 만들기도 좋고 그리고 구성하기도 좋고 디자인적으로도 괜찮은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 옛날 사람들한테는 계기판이 내비게이션보다 앞장서 있는 이렇게 딱 어깨를 딱 짚고 야 내가 앞이야 라고 얘기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되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액티브 트림의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요 옐로우 포인트 그리고 요 하이글로시 블랙 요 두 가지 포인트가 눈에 잘 들어옵니다. 참고로 RS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빨간색입니다. 사실 그것도 빨간색보다는 이 노란색이 조금 더 호전적이지 않으면서 느끼는 그런 부분인가 싶어서 더 좋아합니다. 그 인서트는 이렇게 시트 파이핑에도 적용이 되고 요 스티치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스티어링 휠 모양을 보시게 되면은 아주 전통적인 이 쉐보레 스티어링 휠 모양인데요. 이 스위치 구성은 대단히 심플해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되고 있고, 스피드 리미터도 있고, 그중에 뭐 전화 버튼도 있고, 보이스 컨트롤 버튼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보이스 컨트롤 버튼이 제가 시승 중에 말씀드려야겠지만은, 차의 기능을 제어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보이스 컨트롤 버튼은 짧게 누르면은 전화기의 음성인식 기능, 길게 누르면은 안드로이드 오토의 음성인식 기능,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에어 컨디셔너 조절 패널 아주 심플하죠. 싱글 존, 그러니까 차 전체를 하나의 온도 존으로 설정을 하는 자동 에어컨 기능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특별한 기능은 없어요. 온도 조절은 1도 단위로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알 수 있듯이 앞좌석에는 통풍 시트까지 적용이 됩니다. 액티브 트림은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그 위에 USB 포트가 2개 있는데, 얘들은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 내지는 메모리 카드를 꽂아서, USB 메모리를 꽂아서 음원 소스를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센터 콘솔 모양을 보겠습니다. 센터 콘솔 이 앞쪽에 보게 되면은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요 버튼이 있고요. 그 옆에는 무슨 버튼이 있냐? 기아봉이 가린다. 아, 오토 홀드 버튼이구나. 오토 홀드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셀렉터 레버,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석에서 이따가 운전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셀렉터 레버 게이트가 이렇게 긴 건 다 이유가 있겠죠. 이거 완전 기계식이고요. 조작 감각이 조금 옛날 차 같긴 해요. 근데 PR&D, 그 다음에 L이 있죠. 그래서 이게 로우 기어처럼 돼가지고서 조금 더 스포티하게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 가면서 탈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쉬프트 패드는 없습니다. 그 대신 쉐보레 차들도 옛날 르노 삼성차 비슷하게, 크라이슬러 차 비슷하게 이 뒤쪽에 볼륨 버튼, 저쪽에는 또 이제 선곡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앞좌석으로 왔습니다. 자, 앞문을 열었을 때 이 도어 트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노란색 스티치, 그리고 이렇게 하이글로시 블랙, 게다가 그냥 의미 없는 패턴, 그리고 나머지는 이 플라스틱, 하드 플라스틱인 건 이해가 되는데, 이 표면 처리가 너무 저렴해 보인다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전석 파워 윈도우만 오토입니다. 아, 근데 되게 빠르네. 보시다시피 도어미러 접이 스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동을 껐을 때 자동으로 접히는 건 안 되더라고요. 도어 포켓은 용량은 충분합니다. 여기 큰 거, 뭐 작은 거. 그래서 여기서 이만한 큰 물병 꽂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배열은 보시게 되면 여기에 계기판 조절, 그리고 헤드라이트 높이 조절, 그리고 헤드라이트 조절, 그리고 가운데는 안개등인데 없죠,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파워 시트가 있는데요. 파워 시트의 조절 범위가 대단히 넓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제일 낮은 위치고요. 자, 이 높이 차이가 한 6cm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자,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완전히 천지개벽을 한 거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바로 이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는 화면이죠. 그런데 이 화면이 바뀌는, 그러니까 기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은 좋은데 그게 다입니다. 이걸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여기 있는 구성을 보시게 되면은 뭐 여기에 안전벨트 경고, 주유 경고 등,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독특한 부분이지만 앞차의 시간 거리를 초 단위로 만들어주는, 이거 전에 르노 차에서 많이 보던 건데 이 쉐보레 차에도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온도계, 그리고 적산 거리계, 트림, 저거는 연료로 남은 거리를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에 트립 컴퓨터를 뭐 하는 버튼이 여기 없어요.
그래서 트릭 컴퓨터를 조절하려고 그러면 여기 가서 화면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 화면 바꾸는 것도 정말 좀 엉성합니다.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자, 여기 이게 설정이거든요. 여기서 차량 정보, 이 트립 정보 나왔죠? 트립을 제가 딱 누르고 요걸 계기판에 표시, 여기 와서 눌러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와, 조그맣게 보여줘도 될 걸 뭐 이렇게 크게 보여주고, 정말 계기판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기판에서 삭제, 이것도 삭제해야 돼요. 그리고 연비 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기판의 표시 딱 하면 와,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삭제하면 그냥 요 구팅에 보여줘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화면은 정확하게 사이즈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8인치예요. 근데 보면 빈 공간 되게 많죠. 물론 이 위쪽에는 경고등들이 쫙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라도 쓸 수 있는 면적이 되게 많은데 왜 이걸 이렇게 안 쓰고 낭비할까? 아깝습니다. 자,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 안드로이드 오토로 연결해 놓은 그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음악 설정은 따로 들어가서 사운드 편집, 즐겨찾기 편집을 할 수 있어요. 뭐 당연히 사운드 편집에서는 기능이 그다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페이드 밸런스, 뭐 이거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기로 갔을 때 이제 아이고 이거 뭐야, 최근 목록, 연락처, 키패드, 휴대폰. 그러니까 휴대폰이 이렇게 쫙 있는데 연결하는 거 되게 쉬운 편이고요. 잘 됩니다. 그리고 뭐 옵션, 안드로이드 오토가 켜져 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고요. 당연히 이거는 화면은 분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기만 하면 잘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되게 고생했던 적이 있다라는 거. 그건 좀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뭐 하여튼 잘 됩니다, 이거. 그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공조 기능.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조절이 되는 게 있고요. 요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오토, 전원, 에어컨,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밑에 무슨 약간 간접 조명이 켜진 것처럼 하는 게 이 기능이 켜졌다는 뜻이에요. 요거 조금 더 확실한 방법으로 표시해 주면 안 되나요? 그리고 이제 차량 설정. 애플 카플레이는 아마 따로 인증이 되고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메뉴를 따로 빼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정.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설정이고요. 그리고 차량. 뒷좌석, 실내 온기, 이런 거. 아, 이건 아까 봤구나. 라이팅. 그리고 이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ESC 컨트롤을 이렇게 안에다 집어넣어 놓은 거 만지지 말란 뜻이겠죠. 뭐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기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로 아쉬운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보기는 좋아요. 이렇게 보기는 좋은데 손으로 만져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스위치들의 촉감이 정말 좀 옛날 차 같아요. 이 변속기 레버부터.
지금 변속기 레버를 작동할 때 같이 들리는 덜컹거리는 소리가 또 있죠. 이겁니다. 첫 번째, 변속 레버가 이렇게 스트로크가 길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즘에 이 잠금 버튼, 도어 잠금 버튼이 없는 차들이 많거든요. 이 액추에이터 없애셔도 되잖아요. 저는 이 두 가지 말씀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스위치들의 감촉입니다. 이 깜빡이 레버도 되게 딱딱해요. 매끄러운 건 둘째치고 이 느낌 자체가 되게 무겁습니다. 내가 요 다이얼 느낌 자체는 괜찮은데 너무 작죠. 여기 좀 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에어컨, 얘는 되게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종류마다 느낌도 옛날 느낌인데다가 느낌 자체가 통일되어 있지도 않아요. 얘 느낌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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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느낌 다르고, 그리고 얘도 당연히 다르고 서걱서걱 이것도 완전히 다르고. 이런 감성 품질이 사실은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 같은 차에는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면요,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트레일블레이저하고 성격 구분을 할 때 쉐보레가 했었던 얘기가 있어요. 이 차는 도시형 크로스오버 모델이고 트레일블레이저는 4륜구동이 제공되는 거, 그리고 차체 생긴 걸 봤을 때에도 훨씬 더 본격적인 SUV에 가깝다. 그렇다는 소리는 이 트레일블레이저는 자동차에 대한 마니아층도 절대 아닐 것이고, 그냥 이 차는 정말 유틸리티, 그냥 도시에서 그냥 편안하게 쓸모있게 쓰는 차,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그다지 없고, 그리고 자동차를 판단하는 기준이 기술적 선진점 같은 거가 아닌 분들이 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렴하고 큰 차라 그러니까 더 좋아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그 품질감이 기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스위치들, 이런 것들의 질감에서 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차는 그냥 다른 차하고 똑같이 어쩌면 스위치 감촉은 조금 더 저렴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차는 좋은데. 네,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지금 시승차를 받았고요. 주차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시승차는 1900km 정도 주행을 했기 때문에 시승차로서는 꽤 많이 달린 차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시승차를 처음 받아서 바퀴가 딱 굴러가기 시작할 때, 그때 느낌이 대단히 중요하죠. 느낌 좋아요. 일단 바닥에 차분한 느낌 좋고요. 일단 이 차를 탔을 때 느낌이 포근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원래 쉐보레 차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그 샤시의 튼튼함, 그 맛이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차도 역시 쉐보레 차구나.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약간 야들야들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시내를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한 30분 정도 주행을 했어요. 주행하면서 받은 좋은 느낌, 일단 주행 감각이 야들야들하면서 동시에 안정감이 있어요. 이게 쉐보레 차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게 되게 플랫한 느낌, 그러니까 그 샤시의 품질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고 있는 이 차의 안정감, 이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의 쉐보레 차들에 비해서 상당히 나긋나긋합니다. 그 나긋나긋하다라는 게 승차감도 좋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적다. 그리고 시내에서 과속방지턱이나 맨홀 뚜껑이나 도로 이음매 깨진 부분,
파톨 이런 데를 통과를 해도 느낌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차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가 드러나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이 요철이 좀 큰 데 있죠. 그런 데에서는 이제 퉁 하고 떨어지는 느낌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차가 그런 부분까지 커버하기에는 뭐 디테일은 부족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주행 질감은 대단히 좋아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조작감도 원래 쉐보레 차들이 스티어링이 무겁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부드럽습니다. 뭐 개인적인 취향일 수는 있는데 이게 가벼운 거하고 미끈덕거리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무게감, 저항감 이건 다른데 이 차는 무게감은 되게 가볍고 그리고 저항감은 너무 없는 미끈덕거리기. 이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조금 미끈덕거리는 느낌을 좀 빼서, 그러니까 이 도로하고 바퀴가 다 있는 느낌만 조금 올려주고 무게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하고 이랬으면은 조금 더 안심이 되지 않을까. 뭐 그거는 제가 조금 까다로운 요청일 수도 있어요. 뭐 하지만 괜찮습니다. 시가지에서의 파워트레인 느낌, 뭐 사실 두 가지 질문이에요. 이게 지금 1.2 터보 엔진이고 139마력이고 최대 토크도 20이 넘으니까 이 정도라고 하면 힘은 부족할 리가 없다 했는데 진짜로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들야들하면서도 힘은 꽤 좋아요. 그래서 되게 가볍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은 되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당연히 변속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보령 미션, 그 6단짜리 그 보령 미션이 달렸는데 괜찮냐? 왜냐면 트랙스 크로스오버하고 트레일블레이저하고 가장 차이 나는 게 변속기거든요. 트레일블레이저는 앞바퀴 굴림 경우에는 무단 변속기, 그리고 사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9단 변속기, 9단 변속기가 장착이 되죠. 근데 이 차는 6단 보령 변속기예요. 근데 솔직히 지금 말씀드려서는 뭐 저는 특별하게 문제를 못 느끼겠어요. 그 보령 미션의 특징이 뭐냐면 좀 토크가 충분한 엔진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 헛도는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이제 자연흡기 엔진을 타면은 이제 헐렁헐렁. 근데 저처럼 이제 2.0 크루즈 디젤, 크루디를 타는 사람한테는 뭐 직결감은 떨어지지만 그렇게 헐겁다는 느낌까지는 아니다.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뭐 문제는 없어 보이고. 근데 한 가지 조금, 이것도 이제 뭐 제가 그냥 트집을 잡는 건데 아쉬운 건 뭐냐면은 악셀을 놨다가 다시 밟을 때 그럴 때 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출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툭툭 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엔진 쪽에서도 있는 것 같고 변속기 쪽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쳤다 갔다 출발할 때 아니면 코너에서 나갈 때 요럴 때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버스 뒤에 이렇게 감속을 해요. 그러다 다시 가속을 할 때 이럴 때는 어떠냐면은 악셀을 살짝만 밟아도 우웅 하고서 엔진 힘이 좀 많이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엔진이 힘이 그렇게 크지 않은 차들이 나 엔진 약하지 않아 라고 과장을 하려고 우리가 좀 드로틀 바이 와이어라는 걸 쓰잖아요. 그 드로틀 바이 와이어가 조금 더 악셀 밟은 양에 비해서 드로틀 밸브를 조금 더 열어요. 그래서 마치 악셀을 확 밟은 것처럼 이런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도. 아이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주행을 하는데 느낌은 좋습니다. 힘은 충분하고요. 그리고 변속기도 뭐 특별하게 튀거나 뭐 헛돌거나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네, 저는 지금 망우리 고개로 올라가고 있어요. 망우리 고개, 사실 옛날에는 되게 가파른 언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되게 힘차게 올라가요.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 전혀 나지 않고요. 좋습니다. 지금 시내를 다니면서 느꼈던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정숙성은 이것도 꽤 괜찮습니다.
특히 가장 좋았던 부분은 이 바퀴에서 올라오는 이 구름 소리, 그리고 휘라치 속에서 들어오는 공지능, 이런 소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파워트레인에서 들어오는 소리도 그렇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자체가 뭐 그렇게 멋진 소리를 내는 차는 아닌데, 그런 걸 감안을 하더라도 이 굴러가는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소리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전체적으로 거칠은 이 모를 다 잘 따낸 그런 소리이고, 사운드 레벨 자체도 이전에 이 쉐보레 차들보다는 훨씬 낮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좋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신경 쓰이는 게 이 우회전 단속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꼭 섰다 가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말이 좀 씹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정숙성 부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바퀴에서 올라오는 소리도 뭐 이 정도면 꽤 괜찮고, 그리고 노면이 바뀔 때 그 타이어 소리가 확 바뀌잖아요. 원래 그런 부분에 따라서 받는 스트레스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거슬리는 게 있어요. 소음 부분에서. 바로 이 에어 컨디셔너, 이 바람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꽤 커요. 그렇죠. 물론 제가 오토로 놓고 다니는데 지금 22도 맞춰놨거든요. 네, 이제 북부간선도로로 올라왔어요. 이제는 조금 속도를 올려 볼게요. 여기 왔으니까 일단은 이 주행보조 장치를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주행보조 장치가 이 차가 이제 옵션으로 장착을 하는 부분도 있고 기본으로 장착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옵션 패키지에 들어가 있죠. 어댑티브 크루즈는 작동 잘합니다. 이 정지 상태부터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 세팅을 해도 시속 25km부터 세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 차선 이탈 방지, 이 부분이 아주 기본적인 장치예요. 그러니까 시속 65km 넘어야 되고, 그리고 잡아주는 것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한다면은, 그런 첨단 장비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은 고객들한테는 이 차가 되게 잘 받아들여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다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 문제가, 차에 내비가 없네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거치를 해가지고서 내비를 써야 돼요. 그러기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여기 또 옵션으로 달려있네. 그런데 내비게이션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 쓰시라고 하자니 그냥 무난한 고객들한테는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게다가 내비가 없으면 요즘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반쪽이 되잖아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나 속도 경고 기능 같은 것도 안 되고요. 마치 수입차처럼 말입니다. 쉐보레가 이래저래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한번 많이 밟아봤어요. 밟아봤는데 이 엔진 되게 좋네요. 숨이 죽지 않아요. 이 RPM이 쫙 올라가는데 그래도 차가 이제 숨이 뚝뚝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 없고, 이 쭉쭉 위로 끌어올라가는 느낌이 계속 활기찹니다. 그리고 이 동력이 전달되는 느낌도 꽤 또렷한 편이고요. 그래서 이 파워트레인 느낌은 되게 좋아요. 그래, 맞아. 브레이크 얘기를 안 했네요. 브레이크 감각은 시가지에서 쓰기 좋은 브레이크입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처음에 밟을 때 꾹 하고 들어가는 이니셜 바이트가 강한 편이에요.
그런데 원래 쉐보레 차들이 잘하는 이 일정한 그 리니어한 브레이크 감각 쪽은 아니고, 이 차도 이제 도시 쪽에 좀 더 맞춰놓은 그런 감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쉐보레 차, 특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더 도시 친화적, 그리고 대중 친화적, 그리고 저관여자 친화적,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차를 그냥 크게 만들고 뭐 아주 뭐 하드코어적인 느낌은 최대한 빼고,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높게 만들고, 이런 부분은 되게 그냥 하다보니 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다. 그 목적은 대중적으로 잘 먹힐 코드를 잘 모아보자,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그게 바로 큼지막하고 널찍하고 가격 저렴하고, 그리고 승차감 부드럽고 시끄럽지 않고, 그리고 엔진 힘도 다루기 쉽고 나긋나긋하고, 그 정도면 됐네요. 심지어 브레이크, 네, 뭐 시내 주행은 아주 만족스러웠고요. 그리고 고속 주행도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은 사실은 달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흠잡을 게 없겠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핸들링 부분을 저희가 점검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쉐보레 차들에서는 사실은 핸들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잖아요. 자, 한번 타이트하게 턴을 돌아보겠습니다. 말리는 코너. 핸들링은 그냥 안정적입니다. 감각이 그렇게 또렷한 차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차의 움직임이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너를 돌다가 악셀을 탁 놨을 때 앞바퀴 굴림차의 특징인 턱인 현상이 그렇게 잘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이 차가 달리는 맛을 즐기는 용도는 아니고 주행 안정감을 중심으로 하는 차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이 이렇게 가운데서 좀 미끈덕거린다는 느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마찰이 적은 스티어링은 기본적으로 그 조향 감각을 주는 데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안드로이드 오토가 처음에 한 번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는 연결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블루투스 등록을 지웠다가 다시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도 이게 어떨 때는 또 안드로이드 오토를 열심히 찾다가 연결 실패,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오토를 인식은 했던 거죠. 근데 연결이 실패된 거. 그리고 또 뭐 지금은 아예 인식을 안 하고 그냥 나는 안드로이드 오토가 없는 전화기를 쓰는 사람이 됐어요. 조금 헷갈립니다. 그리고 제가 블루투스로 이제 음악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음악이 되게 뭐라 그럴까 뚝뚝뚝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무선 충전을 하고 있던 패드 쪽에서 이렇게 전화기를 위로 들고 왔는데, 그랬더니 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또 잘 들리더라고요. 끊기지 않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아래 내려도 끊기지 않아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거 지금부터 자꾸 끊기네. 네, 지금 좀 사무실에서 일을 좀 하다가 다시 나왔어요. 아까 그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무실에서 USB 케이블을 가지고 왔어요. 그 USB 케이블을 가지고 와서 이제 꽂으니까 이제 무선, 그러니까 당연히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 되고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도 됩니다. 이게 왜 그랬는지 참 모르겠어요. 네,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은 꽂아놨는데 이거랑 일부러 빼보고, 그래서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또 안드로이드 오토가 잘 돼요. 그러니까 다행이죠.
원래 이거 새 차가 나오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시스템 안정성을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빨리 잡히기를 저는 기대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됐다 안 됐다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앞부분 조절이. 이게 아까도 시승을 하는데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돼. 뒤쪽은 전체고 이게 이제 앞부분 쿠션이거든요. 이게 됐다 안 됐다 그래요 이게. 뭐 도처에 헬리콥터가 날아다녀서 오늘 사운드는 되게 안 좋을 것 같지만 시승 자체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것은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라는 차가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나온 차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대중적인 도시형 크로스오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동시에 하나의 비보를 전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트레일블레이저는 정말 좁은 시장에서 또렷한 색깔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아주 승차감도 좋고 실내도 넓고 그리고 덩치도 큰데 가격이 더 싸요. 그렇다고 하면은 대중적인 코드에서는 당연히 이 차가 더 먹힙니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요즘의 고관여자들, 새로운 기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그다지 매력적인 차가 아닙니다. 즉, 이 차는 정말로 기술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정말 대중들을 위한 차란 뜻입니다. 삽삽 나긋나긋하고 넓고 싸고, 이게 키란 소리죠. 그렇다고 하면은 미래차에 가까운 신기술을 맛보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도 저건 좋은 차는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트레일블레이저가 4륜구동을 넣은 것처럼 조금 더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로 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본 구성 자체가 방향이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차는 정말 대중적인 차고 바로 오늘의 대중을 위한 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이 차에서는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좋은 차를, 가성비가 좋은 차를 사겠다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잘 팔리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답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정도 쉽습니다. 그래서 샀을 때 만족도도 높을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끝내야 되겠네요. 여러분, 이 차는 제 생각에는 풀옵션으로 사시는 게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2천만 원대 중반 정도에서 옵션을 잘 갖추어서 그냥 내가 쓰기 좋은 신발을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인섭입니다.